월드컵에서 활약한 안정환보다 미우라 카즈요시가 위에 있어서 기쁘다. 손흥민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문제없이 아시아 역대 넘버원이다. 2위 누군가 하면 차범근 씨구나. 역시 대단한 분이었구나. 솔직히 아시아 최고는 박지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베스트 3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네요. 안녕하세요.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호외TV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매체 포포투에서 아시아 역대 축구선수 랭킹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매체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랭킹 33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를 인용해서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 웹과 도쿄 스포츠에서도 이 기사를 받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포포투에서 발표한 랭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일본 매체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랭킹 33위를 우리나라 선수 위주로 대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3위는 중국의 순지아이 선수입니다. 순지아이 선수는 영국에서 뛴 최초의 중국 선수 2명 중 1명이며 순지아이는 맨시티에서 150경기 이상 출전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맨체스터시티는 지금처럼 강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32위는 우즈베키스탄의 엘도르 쇼무로도프 선수가 선정되었고 31위는 우리나라의 안정환 선수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국가대표로 71경기 출장한 안정환은 2002년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골든볼을 넣어 조국을 월드컵 8강에 올려놓은 국민적 영웅이라고 소개했고 평소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된 안정환은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뛰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메츠, 독일에서는 MSV 듀스부르크에서 뛰었다고 소개했습니다. 30위는 엔도 와타루가 차지했고 30세의 나이로 2023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깜짝 계약을 맺은 일본의 미드필더로 현재 일본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29위는 살렘 알 다우사리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결정적인 골을 넣고 공중제비 세레머니를 한 선수로 2022년 AFC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28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데아예아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출전을 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고 1999년에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에서 아시아 세기의 골키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7위는 이라크의 유니스 아흐무드가 선정되었고 26위는 일본의 가와시마 에이지, 25위는 일본의 엔도 야스히토가 선정되었습니다. 24위는 일본의 미나미노 타쿠미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와 지금 맨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홀란드와 함께 활약했으며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리버풀에 이적했고 2022년에는 프랑스 모나코로 다시 이적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위는 이란의 알리카리미로 이란 국가대표로 127경기를 뛰었고 독일 바이에른 미넨에서 2005-2006 시즌 우승과 DFB 포칼컵을 우승해 더블을 달성했으며 아시아의 마라도나라는 별명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위는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이며 21위는 사우디의 사이드 알 오와이란 선수입니다. 20위는 일본의 하세베 마코토 선수가 선정되었고 19위는 이라크의 아흐메디 라디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18위는 일본의 미우라 카즈요시이며 놀랍게도 이 선수는 1967년생으로 50대 후반의 나이인데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역사상 가장 많은 55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17위는 일본 나가토모 유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16위는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입니다. 나폴리에서 세리에 A 타이틀을 획득한 한 시즌과 유럽 전체에서는 2시즌 만에 세계 최대 클럽들의 구애를 받은 한국의 김민재는 2023년 여름 5,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아시아 역사상 가장 몸값이 비싼 아시아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엘리트이자 완벽한 현대식 센터백인 김민재는 부상으로 2018년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 후 카타르 월드컵에는 출전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민재 선수의 순위는 계속 오를 듯합니다. 15위는 이란의 자바드 네쿠남 선수가 차지했고요. 14위는 대한민국 홍명보 선수로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한국의 스위퍼 홍명보는 펠레가 선정한 2004년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100인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2002년 홈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을 맡았으며 2002년 월드컵 당시 브론즈볼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위는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가 선정되었고 12위는 일본의 가마모토 쿠니시게 선수입니다.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 알자베르 선수이며 10위는 이란의 메디 마다비키아 선수가 선정되었으며 9위는 이란의 알리 다에이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8위는 일본의 카가와 신지로 독일 도르트문트에서의 엄청난 활약으로 당시 최고의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일본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위는 일본의 나카다 히데토시로 발롱도르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인으로 4년 동안 3번이나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재능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은 나카다는 경력 대부분을 세리에 A에서 보냈으며 로마에서 2000-2001 시즌에 스쿠데토를 들어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위는 우리나라의 김주성 선수입니다. 긴 머리 때문에 야생마라는 별명을 얻은 김주성은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76차례 출전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었으며 스위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스위시버클 윙어인 김주성은 거의 한국의 대우 로얄즈에서 뛰었지만 독일의 보움으로의 임대 계약으로 1993-94 시즌에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우승 타이틀도 획득했습니다. 5위는 파올리노 알칸타라 선수로 필리핀 선수입니다. 2014년 메시가 369골을 넣기 전까지 파올리노 알칸타라는 공식 경기와 친선 경기를 통틀어 바르셀로나 최다골 기록을 무려 87년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생인 알칸타라는 필리핀 혁명 이후 3살 때 바르셀로나로 이주했고 그는 브라우그라나에서 5번의 코파 델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페인을 대표해서 경기에 출전했지만 추후에 1917년의 동아시아 게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15대2로 이긴 경기에서 필리핀 대표로 활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대한민국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알렉스 퍼거슨은 박지성을 그가 함께 일했던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는 심지어 박지성을 2011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리오넬 메시를 마크하도록 투입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성은 그보다 3년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스쿼드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번의 A매치에 출전한 미드필더 박지성은 대한민국을 2002년 월드컵에서 준결승까지 이끈 주역으로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 선수로 일본 대표로 98경기 37골을 넣었고 AC밀란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활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의 차범근 선수이며 유럽에 진출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차범근은 대한민국 축구의 절대적인 아이콘입니다. 이 폭발적인 윙어는 1972년부터 1986년까지 국가대표팀에서 136경기에 출전하여 58골을 넣었으며 1986년 월드컵에도 출전했습니다.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50경기 이상을 뛰었고 바이어 레버쿠젠에서는 200경기 이상을 뛰었습니다. 두 클럽에서 모두 UEFA컵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예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슈퍼스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슈퍼스타로 꼽히는 손흥민은 2023년의 역사를 만들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첫 번째 아시아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1-22 시즌 공동 골든 부츠 수상자인 이 토트넘의 전설은 여러 차례 월드컵에서 국가를 대표했으며 2020년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푸스카스상을 받은 벌리와의 경기에서 솔로골은 정말로 환상적인 골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위가 우리 박지성 선수가 뽑혀야 맞는 듯한데요. 아무튼 기사를 쓴 매체 자체적으로 선정한 순위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매체의 순위 발표 후에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 웹에서는 역대 아시아인 선수 랭킹을 영국 미디어가 발표. 7위 나카다를 넘어선 일본인 1등은 누구일까? 전체 순위 1위, 2위는 한국에서 라는 제목으로 영국 미디어 포포투에서 역대 아시아 축구 선수 랭킹을 발표했다. 랭킹 33명이 소개된 가운데 일본인 선수는 13명이 선정됐다. 전체 1위에 오른 선수는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2위에는 한국의 차범근이 선정됐다. 그리고 3위는 혼다이며 일본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선수이다 라고 소개했으며 1위부터 33위까지 선수 랭킹을 나열하면서 탑10 안에 일본 선수 3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선수는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김주성 이렇게 4명이네요.
일본의 다른 매체 도쿄 스포츠에서도 영국 미디어의 랭킹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냈는데요. 영국 미디어가 아시아 역대 축구 선수 랭킹 발표라는 기사에서 33명 중 대표되는 일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랭킹과 기사 내용을 소개한 후에 1위에는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선출됐다. 한국 최대 스포츠 슈퍼스타이자 확실히 아시아 최대 슈퍼스타인 손흥민은 2023년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가 되어 역사의 이름을 새겼다. 2위는 독일 일부에서 활약해 유에파컵을 2번 우승한 경험이 있는 차범근이 올랐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매체의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매체의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서 활약한 안정환보다 미우라 카즈요시가 위에 있어서 기쁘다. 손흥민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네요. 뭐 문제없이 아시아 역대 넘버원이다. 2위 누군가 하면 차범근 씨구나. 역시 대단한 분이었구나. 솔직히 아시아 최고는 박지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베스트 3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네요. 1위는 박지성이라고 생각했어. 박지성이 10이라면 혼다는 5입니다. 나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박지성보다 혼다가 위는 분명히 이상하다. 손흥민은 최소한 5년 동안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보와 미토마는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본 대표 선수 중 최고 순위는 24위인 미나미노입니다. 유럽파 선수는 늘어났지만 압도적인 존재는 없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팀이 10연승을 달렸을 때는 선수층이 두터워졌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쭉 말해왔습니다.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다보다 나카무라 선수가 위입니다. 전성기 활약만 본다면 나카타보다 뛰어난 일본 선수를 모르겠어요. 33위까지 일본인 선수가 13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노 신지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혼다는 일본 대표팀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신문은 졌든 이겼든 혼다에 대한 기사로 가득했다.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 선수 순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10위까지는 한국이 베스트고 30위까지는 일본이 베스트라는 느낌이네요. 5위가 필리핀은 의외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선수였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의 톱은 나카타 히데토시, 2위 카가와 신지, 3위 혼다라고 생각해요. 영국이라 손흥민이나 박지성은 이해하지만 혼다의 높은 순위에 놀랐다. 영국에서 활약한 일본 선수라면 먼저 카가와 신지나 오카자키 신지가 떠오르는데 손흥민은 이제 당분간 아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일본 선수가 등장해야만 월드컵 4강이나 우승이 보일 것 같아요. 2위인 차범근은 차두리의 아버지입니다. 박지성도 떠올랐지만 손흥민이 1위라는데 2위는 없다. 프리미어 득점왕은 대단하고 개인적으로도 B클럽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손흥민이 1위인 것에 대하여 대부분 일본인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며 박지성의 순위가 4위인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낮게 평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가 공신력 있는 순위가 아니고 매체 선정의 순위이므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기사인 듯은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위와 2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4위로 선정된 박지성 선수의 순위는 정말 아쉽네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은 16위에 선정되었는데 몇 년 후 은퇴 시점에서 등수는 몇 등까지 올라갈지 지금은 순위에 없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는 어떤 순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1위와 2위인 손흥민과 차범근을 뛰어넘을 선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아마도 쉽게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일 두 선수를 뛰어넘는 선수가 나온다면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